모두 아돌프 히틀러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20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이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묻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심판했습니까? 누군가 그들을 찾았습니까? 독일이 항복하고 수용소가 해방되고 뉘른베르크 재판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동안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을 바꾸고 흔적도 없이 이사했으며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끊었습니다. 일부는 위조 서류로 국경을 넘었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고 어디에서 왔는지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동 계획이나 음모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성에서 벗어나 살아남는 것. 이것은 완전히 지워지기로 결정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제3제국의 붕괴 이후 아돌프 히틀러의 친척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히틀러라는 성을 갖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가진 역사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남아있던 모든 것, 즉 집, 돈, 가구, 문서, 묘지, 심지어 저작권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온 것은 공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와 누군가를 연결할 수 있는 법적 또는 물질적 흔적을 사라지게 하는데 목적을 둔 많은 작은 결정들이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첫 번째 조치는 공공기관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독재자와 연결된 모든 재산이 논란을 일으키거나 숭배의 장소가 되거나 심지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장서서 설명 없이 모든 것을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에른에서는 그가 살았던 땅이 통보 없이 수용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심지어 친척들에게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정부 소유가 되었고 시장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이 편지 초상화 또는 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종류의 전설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제거되거나 잠겨 보관되었습니다. 동시에 민사 등록소도 그 성을 언급하는 모든 절차를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이름이 포함된 유산, 상속 또는 청구는 즉시 보관되었습니다.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췄습니다. 직계 가족이든 먼 친척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그 이름의 누구도 어떤 종류의 혜택도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묘지도 방정식에 포함되었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많은 무덤은 사법명령이 아니라 예방조치로 제거되었습니다. 당국은 그 장소가 정권의 향수병을 앓는 사람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때마다 묘비가 제거되고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유해는 통보 없이 옮겨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잡초에 덮여 아무런 표시도 없이 잊혀졌습니다. 마치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매우 먼 친척들도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되찾거나 로열티를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오래된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나치 시대에 팔린 책에 대한 대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답변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 자산은 1945년부터 압수되었으며 현행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비슷한 상속을 허용했지만 히틀러라는 성과 관련된 모든 것에는 특별한 제한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면서 법원은 더욱 엄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판사들은 기술적 오류, 문서 부족, 기한 만료 등 다양한 변명을 들어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과거와의 어떤 법적 연결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하게 행동했습니다. 히틀러의 가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검토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재판이나 보상 없이 압수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폐쇄되었고 다른 일부는 할당된 용도 없이 국가 소유로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이 미래의 일을 주장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개인 물품에 대해서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독재자의 측근의 모든 소유물은 비상업화로 선언되었습니다. 판매, 수출 또는 복제가 금지되었습니다. 일부는 공식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기록 없이 개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은 피했습니다.
개인 문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지, 사진, 소유권 증명서 등 모든 것이 제한된 아카이브로 보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나 연구자만 특별 허가를 받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특정 서적을 철수했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예약 통지로 기록을 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은 이 자료를 극도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헤드라인이나 특별한 법 없이 그 성은 시스템에서 사라졌습니다. 재산도 없고 식별 가능한 무덤도 없고 접근 가능한 문서도 없이 히틀러 가족은 내부에서 해체되었습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거부, 무시된 절차, 그리고 수천 명의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결정이 결국 법적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직계 또는 간접적인 후손들은 다른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단순히 수정된 버전을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단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연결될 만한 사진이나 서류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각 가정 내에서 사적으로 내려졌으며 공동 계획이나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살아남는 문제였습니다. 이민 기록에는 전쟁이 끝난 직후 모호한 서류를 가지고 출국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나중에 다시 사용하지 않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망한 병사들의 서류나 지인들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원래의 역사를 뒤로했습니다.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새로운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손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차에 자랐습니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도 그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회피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파괴되었습니다. 추억은 잠긴 상자에 보관되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아무도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나 명확한 역사 없이 사람들이 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히틀러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아무도 모르게 평범한 이웃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성을 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흔한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독일어가 아닌 외국어 옵션을 찾았습니다. 인구 조사에서는 종종 원본에서 한 글자만 바뀐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작은 속임수만으로도 눈에 띄지 않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노력은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들은 조부모에 대해 묻지 말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학교에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요청받았습니다. 흔적은 지워졌습니다. 편지는 불태워졌습니다. 초상화는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잘못 설명된 연결이 평생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연합군 군사 기록에는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신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잊어버린 편지나 밀고제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그들은 미리 준비된 평행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빠르게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 증거가 없으면 장교들은 사건을 종결하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라틴 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의 독일인 공동체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와 관습을 공유했고 아무도 너무 많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흔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들에서 일하거나 간단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치, 회의, 사진을 피했습니다.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노출을 수반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목수, 농부, 사무원. 그들은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외국의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과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묻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죽기 직전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의심을 영원히 안고 갔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그 후손 중 일부는
50년 이상 전에 만들어진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가족 전체의 조용한 지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이나 재판이 아니라 사적인 결정, 변조된 기록, 그리고 신중한 이사를 통해서였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공개적인 비난보다도 효과적인 과정이었습니다. 1945년 이후 히틀러라는 성을 갖는 것은 아무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대부분의 친척들은 그것을 숨기기로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즉시 이름을 변경했고 다른 일부는 빌린 이름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정돈된 전략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문서에 나타나면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발급된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로 가득 찬 여권을 가지고 유럽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닌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죽은 병사의 신분을 채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지인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과거는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이 설명 없이 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그러한 가상의 정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학교에 가고 결혼하고 가족의 진정한 기원을 알지 못한 채 나이가 들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은 사라졌습니다. 문서는 파괴되었습니다. 질문에는 회피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시골 마을이나 독일의 외딴 지역에는 모호한 이야기를 가진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류 없는 실향민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독재자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상점, 수동적인 직업 또는 행정 업무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관심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성을 선택했습니다. 일부는 글자 하나를 거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외국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새로운 이름이 원본과 모음 하나만 다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관심을 끌지 않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섬세한 작업은 집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성을 말하지 말고 조부모를 언급하지 말라고 요청받았습니다. 많은 가족에서 오래된 사진을 찍고 편지를 숨겼습니다. 그들의 기원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은 숨겨지거나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동맹국들은 신분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신문 기록을 보관했습니다. 때로는 잊혀진 편지, 사진 또는 밀고로 인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즉, 이야기할 준비가 된 평행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범죄와 명확한 관련이 없다면 사건은 종결되었고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친척들은 남미에 정착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독일어권 공동체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게 지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에서 여러 명이 시골 지역이나 대도시의 조용한 동네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말하고 관습을 공유했으며 아무도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쉽게 어울렸습니다. 간단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평온한 삶을 살았습니다. 익명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 농부, 정비사 또는 사무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주목도 피했습니다. 사진에 나오지 않았고 기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겸손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낮은 프로필로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도 부모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다시 들추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기 직전에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비밀이 영원히 유지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자신의 조부가 히틀러라는 성을 가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한편 실제 증거 없이 가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독재자나 그의 형제의 사생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조카, 손자 또는 먼 사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가게도 흐릿한 사진 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공식 문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프랑스에 나타나 어머니가 임종시 자신이 히틀러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친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하사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편지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지만 단 하나의 확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텔레비전에서 인터뷰를 했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동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자는 히틀러의 삼촌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마지막 히틀러라고 불렀고 여권에 그 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에 띄는 문신을 하고 선정적인 다큐멘터리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분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자칭 상속인들은 공통된 패턴을 공유했습니다. 모호한 이야기, 약한 증거, 그리고 많은 노출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잃어버린 문서, 불태워진 기록 또는 사망한 증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심각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독재자의 개인 물품, 즉 시계 편지, 서명된 책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는 인터뷰에서 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검사할 때마다 위조품이거나 문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날짜조차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물품들은 즉시 기각되었습니다. 더 나아가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물 중 일부는 책을 쓰고 독재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로열티를 받으려 했습니다. 모든 경우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국에게 그 성은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인물 중 한 명은 옛 강제 수용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이야기하고 도발적인 말을 내뱉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인권단체, 언론 및 정부는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단지 답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등장할 때마다 정보원이라기보다는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비밀리에 태어난 자녀들에 대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숨겨진 관계의 산물이라고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여성들, 비밀스러운 병원, 사라진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독재자의 진짜 친척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익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한편에는 증거 없이 유명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실제로 가계도의 일부였지만 사라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자칭 상속인들은 가시성을 잃어갔습니다. 일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여전히 변두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히틀러라는 성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후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혈통을 이어가지 않겠다는 집단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독재자의 세 조카 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없애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물리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도 지우기로 결정한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부모가 묻혀있던 오스트리아 런딩에서는 무덤이 철거되었습니다. 묘지는 작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꽃을 놓았고 다른 이들은 이상한 상징을 놓았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먼 친척과의 합의해 소리 없이 묘비를 제거했습니다. 발표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이름 없는 땅의 한 조각만 남았습니다. 유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표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제스처는 상징적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조차도 어떤 종류의 숭배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중립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묘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조용히, 스캔들 없이,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일부 교구 기록 보관소에서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습니다. 국가 검열 때문이 아니라 지역 사제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을 보관하거나 데이터를 폐쇄된 저장소로 옮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군사 및 사법 기록 보관소도 이러한 삭제에 협력했습니다. 히틀러라는 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출한 개명 신청은 너무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몇 년 만에 20세기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이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류에서, 묘비에서, 학교 기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발음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조용한 마을 런딩에는 소박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부모의 무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았지만 다른 의도를 가진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고 어떤 이들은 존경심 때문에 왔으며 소수의 사람들은 상징을 남기기 위해 왔습니다. 그 무덤은 더 이상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그것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불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네가 순례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곳의 관리자들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조치했습니다. 먼 친척과의 합의해 아무런 발표 없이 묘비를 철거했습니다. 언론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돌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비밀리에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소문도 돌았습니다. 숨겨진 관계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여성, 비밀병원, 잃어버린 문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추측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독재자의 실제 친척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책을 쓰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익명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한편에는 증거 없이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실제로 가족의 계보에 속했지만 사라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자칭 상속인들은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들의 버전을 변경했습니다. 주변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사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흥미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히틀러라는 성, 진짜 성은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후손이 없어서가 아니라 혈통을 계속하지 않기로 한 집단적인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독재자의 조카 손자 3명이 수십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성을 끝내기 위해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결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후손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의 한 부분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어떤 곳에서는 물리적으로 모든 연결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히틀러의 부모가 묻혀있던 오스트리아 런딩에서는 무덤이 철거되었습니다. 묘지는 작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꽃을 놓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상징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지역 공동체에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당국은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먼 친척과의 합의에 따라 그들은 소리 없이 비석을 제거했습니다. 발표도 없었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름 없는 땅이 남았습니다. 유해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표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정확한 위치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 제스처는 상징적이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숭배도 피하기 위해 물리적인 장소조차 어떻게 중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묘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조용히, 스캔들 없이, 카메라 없이 말입니다. 일부 교구 기록 보관소에서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습니다. 국가 검열 때문이 아니라 지역 사제들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책을 보관하거나 데이터를 폐쇄된 저장소로 옮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군사 및 사법 기록 보관소도 이러한 삭제에 협력했습니다. 히틀러 성과 관련된 사람들이 제출한 개명 신청은 너무 많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 빠르게 승인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질문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세기의 가장 악명 높은 성은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곳에서 사라졌습니다. 서류에서, 묘비에서, 학교 기록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에서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발음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조용한 마을인 런딩에는 소박한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부모의 무덤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다가 다른 의도를 가진 방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왔고 다른 사람들은 존경심으로 왔으며 소수의 사람들은 상징을 남기기 위해 왔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선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묘지는 그것에 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네가 순례지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곳의 행정부는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먼 친척과의 합의에 따라 그들은 아무런 발표 없이 비석을 제거했습니다. 언론도 없었습니다. 의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침묵은 정치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벌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노출은 필요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여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같았습니다. 이야기에서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서류들은 쌓여갔습니다. 이름, 날짜, 서명이 적힌 파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적은 없었습니다. 관리들은 모든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먼 친척들은 서류 작업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공직이나 정치적 이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성을 공유했습니다.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그들은 지원을 잃었습니다. 혜택, 지원 네트워크, 문서를 잃었습니다. 일부는 난민 캠프에 수용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임시직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도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유사한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관계가 없더라도 그러한 글자를 가진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거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전후 행정부는 각 사례를 추적할 자원이 없었습니다. 범죄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공식 문서에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순위는 재건이었습니다. 옛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십자는 가족들을 재결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건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정권과 관련된 친척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례들은 민감한 것으로 표시되어 답변 없이 보관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압류 통지, 소환장, 제재 통지가 발송되었습니다. 일부는 결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부는 봉투를 돌려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재 불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골 교회 기록에는 독재자의 가족 환경과 가까운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날짜와 위치는 일치합니다. 그러나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는 후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세부 정보 없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관료주의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오타, 분실된 파일, 불완전한 양식.
다른 때라면 문제가 되었을 것이 여기서는 해결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숨을 필요도 없이 말입니다. 그저 혼란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친척들을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데이터도 단서도 유산도 없습니다. 그것은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피로, 그리고 과거를 지우려는 의지의 합계였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는 그들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적 없이 살았습니다. 신원 확인 없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손자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태어났습니다. 모든 것이 잊혀져 갔습니다. 발표나 스캔들 없이 점진적인 단절이었습니다. 동시에 히틀러가 감금 생활 동안 썼던 책은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의 투쟁은 증오로 가득 찬 텍스트였고 선전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후에는 법적 소유자가 없었습니다. 상속인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이에른 주가 그것을 보관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그것을 재출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법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다시 유통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기존 사본은 상태가 좋지 않거나 암시장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본은 인쇄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친척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론상 그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돈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책은 묻혀 있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간혹 특정 출판사들이 후손들에게 인쇄를 지급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결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송금 기록도 없습니다. 그 책으로 벌어들인 돈은 동결된 계좌에 있거나 정권에 흡수되었습니다. 1945년 이후에는 아무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주의 단체들도 그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 발을 뺐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서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책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지령이 해제되었습니다. 일부 출판사들은 비판적인 주석을 달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사가 아니라 역사적 문서로서 말입니다. 그들은 경고, 분석, 설명 노트를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판본이라기보다는 연구서에 가까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견을 묻기 위해 가족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응답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식별 가능한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접촉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거나 서명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수익을 정권의 희생자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이를 지지했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유산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투쟁은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고 죽은 남자가 쓴 고아 텍스트였습니다. 심지어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도 거부당한 버려진 책이었습니다. 그때쯤 히틀러라는 성은 거의 모든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숨겼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피했습니다. 1950년대의 독일에서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은 거의 도덕적 범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말하더라도 속삭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변명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구직 면접에서 병원에서 학교에서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도 문이 닫혔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감금 생활 동안 받아 적었던 그 책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골치 아픈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상징적, 출판적 폭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상속인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남기지 않았고 유언장에는 그의 주변 환경만 간신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수혜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에른 주가
그 저작물의 통제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재출판 시도를 막았습니다. 그것은 서면 금지령이 아니었습니다. 책이 다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오래된 사본들은 계속 존재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개인 서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것을 읽고 싶다면 밀수된 복사본, 중고, 질 낮은 종이로 된 것을 구해야 했습니다. 현대판이나 승인된 재인쇄판은 없었습니다. 동시에 일부 먼 친척들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그 텍스트는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돈 때문이든 기억 때문이든 아무도 그것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이 인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분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코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친척 중 단 한 명도 그 소송에 연루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책은 저주받은 물건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이익이라도 회수하려는 시도가 자신들의 삶을 더욱 더럽힐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밀리에 돈이 지급되거나 자금이 보류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특정 출판사들이 가족과 관련된 계좌로 돈을 보내려 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은행 기록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권 동안 그 책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나치 조직의 손에 남아 있었고 그 후 새로운 국가에 흡수되었습니다. 어떤 가족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주장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급진적인 지지자들조차 그 텍스트와 공식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회의에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문제가 되면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했고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수십 년 후 저작권이 풀리자 일부 출판사들은 이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재출판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분석, 비판적 주석,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그 책은 연구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즉 증오와 재앙으로 얼룩진 역사적 문서로 제시될 뿐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인 상속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관련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참여하거나 몫을 가지거나 언급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타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은 완전했습니다. 주석이 달린 이 판본의 이익을 피해자 단체에 기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동의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후손도 등장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상징적인 배상의 일부조차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 책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보려는 어떤 시도도 상처만 다시 열 뿐이었습니다. 한편 히틀러라는 성은 민사 등록부, 인구조사, 법적 문서에서 계속 사라졌습니다. 1950년대 유럽에서 그 이름을 가지는 것은 거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이든 노인이든 정권과 한 번도 접촉한 적이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효과는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거나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는 글자 하나를 바꾸거나 모음을 교체하는 등 거의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흔한 성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수정이든 연결을 지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절차는 이해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주, 아시아, 호주에서 히틀러라는 성은 계속해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용하기를 피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관계를 맺기를 선호하지 않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낙인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배경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원칙 때문에, 또는 단순히 고집 때문에 말입니다.
그들은 그 이름으로 살면서 시선, 질문, 배제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외였습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름을 바꾸거나 숨겼습니다. 심지어 독재자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말입니다. 공증 기록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단순히 사적인 이유로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변경 요청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과거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분명했습니다. 아무도 서류상 마지막 히틀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성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법에 의해서도 의무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취한 집단적이고 조용한 결정이었습니다. 사무실, 병원, 은행, 학교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이름을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적게 사용했습니다. 한편 국가 기록도 그러한 망각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부 기록 보관소에 그 성을 가진 요청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내부 메모가 포함되었습니다. 그것은 검열이 아니었습니다. 주의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잘못된 결정이 스캔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그 이름을 가진 기록이 예약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감독 해만 접근이 허용되었습니다. 문서는 파괴되지 않았지만 정상적인 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롭게 열람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적십자는 분리된 가족을 돕는 임무에서 독재자의 친척과 관련된 사례를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지만 그들은 이러한 기록에 특별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암호로 보관되었습니다. 공개 기록 없이 해결되거나 답변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기록에서 다른 나라에 있는 히틀러 가족에 대한 낮은 위험 또는 비우선순위 사례를 언급하는 정보 보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불법 활동의 증거가 없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권장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다시 활성화하는 것보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유용했습니다. 학교, 대학, 병원에서도 미기록 프로토콜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신중하게 처리되었습니다. 때로는 당사자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시스템의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편함, 불쾌함 또는 유출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사와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교구에서 그 성과 관련된 성사 기록은 공공기록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국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기관의 논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가 그러한 참조를 찾아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작은 사무실에서 내린 일련의 결정이었습니다. 공무원, 판사, 사제, 기록 보관원,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히틀러라는 성이 공공생활에 들어설 공간이 없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수십 년 후에 이러한 움직임을 재구성했습니다. 조각들을 모으고 기록을 비교하고 증인들을 인터뷰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분산된 행동의 네트워크였지만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스캔들이나 발표, 소음 없이 가족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처벌도 아니었고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부도, 교회도, 시민들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눈에 띄게 유지하는 것이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성은 사라져갔습니다. 먼저 책에서, 다음은 묘지에서, 그 다음은 사무실에서, 그리고 마침내 일상 언어에서 말입니다. 살아있는 친척들은 말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자녀들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망각은 어떤 법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어떤 비난보다도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카메라나 법원, 헤드라인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긴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가족의 공개적인 흔적은 없습니다. 재산도 기념물도 주장도 없습니다. 고립된 문서, 느슨한 이야기의 조각, 그리고 거의 완전한 침묵만이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의 혈통은 재판이나 스캔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절차로 끝났습니다. 침묵하기로 선택한 세대와 때로는 사라지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이해한 사회로 말입니다.